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른증권 방송의 남안나 수석 전문가입니다. 네, 이번 주 정말 힘든 한 주 보내고 오늘 드디어 금요일이 왔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 주 시작할 때는 우리 증시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지난 주말에 이제 미국과 중국의 정상들이 무역 협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를 도출하였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화웨이 제재를 완화시켜 주겠다고 하고, 중국에서는 미국의 농산물 수입을 늘리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사실 글로벌 증시는 굉장히 좋았어요. 이번 한 주 내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겠다라는 이슈로 코스피 시장 굉장히 힘든 모습 보였고요. 거기다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바이오 종목들의 개별 악재로 인해서 연일 한미약품이라든지 그리고 HLB 그리고 코오롱 티슈진 이런 종목들의 개별 악재로 인해서 바이오 섹터 전체가 무너지면서 굉장히 힘든 한 주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한 주 이렇게 힘들게 보내다가 오늘 장 마감쯤에서 굉장히 다행스럽게도 좋은 모습으로 마감해 주었습니다. 사실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닥 같은 경우는 680에서 690선 박스권을 형성을 하면서 어느 정도 지지를 받을 것이다. 여기서 더 떨어지진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차트로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오늘 사실 전일도 마찬가지였어요. 전일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같은 경우는 한미약품이 27%, 28% 하락에도 불구하고 밑꼬리를 달았단 말은 결국에는 장중에는 굉장히 급격하게 지수가 빠졌다가 장 마감쯤 돼서 올라왔다는 소리거든요. 밑꼬리를 이렇게 길게 달았다는 뜻은. 그래서 어느 정도는 시장을 받쳐주는 힘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사실 오늘 장 출발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출발은 힘들었지만 장 마감에 와서 그 바이오들이 이 말썽쟁이들이 오늘 장 마감에 와서는 코오롱 생명과학 결국에는 상한가 마감을 해줬고요. 그리고 임상 이슈로 굉장히 많이 큰 폭의 하락을 같이 겪었던 신라젠 같은 경우도 오늘 6%대 상승 마감을 하면서 오늘 바이오 종목들,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장 후반에 와서 분차트 한번 보여드리면요. 장 후반에 와서 2시 넘어서 12시 넘어서 이렇게 장 후반에 와서 좋은 모습 보이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었기 때문에 오늘 코스닥 시장 양봉 마감, 빨간불 마감을 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사실 외인과 기관의 양매도가 어느 정도 출회가 됐었기 때문에 지수의 상승폭은 어느 정도 제한적이었다라고 봐지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어느 정도 바이오 섹터들의 반발 매수세가 들어와서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마감을 해주었다라고 보는데 지수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렇다면 이 지수가 우리 다음 주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다음 주에는 코스닥 드디어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오늘은 그거에 이제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저는 7월 달에는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반등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선은 지금 글로벌 증시를 봤을 때 글로벌 증시가 지금 워낙에 좋아요. 우리나라 시장만 지금 개별 악재들로 인해서 코스닥이 이렇게 무너졌지만 굉장히 글로벌 증시는 좋았었고요. 그 근거를 한번 말씀드리면요. 사실 무역 분쟁에 대한 불확실성이 워낙에 컸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라든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됐어요. 제가 아까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G2에 미국과 중국의 어느 정도 합의점을 이끌어냈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로 인해서 사실 무역 분쟁 때문에 지난 분기 1분기, 2분기는 사실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번에 발표된 중국 PMI 지수도 그렇고 어느 정도 굉장히 지지부진한 모습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컨센은 어느 정도 지지부진할 거라고 컨센이 나오기도 했지만 거기에 부합하는 컨센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 지지부진한 지표가 금리 인하까지는 이끌어내지만 증시를 불안에 떨 만큼의 지표는 아니었던 거야. 하락은 했지만. 그리고 앞으로 어느 정도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에 대해서 합의를
제한적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합의를 이끌어 나갈 거다라는 이슈로 사실 지금 또 어느 정도 그 이슈 덕분에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확실시 되면서 물론 그 폭은 조금 줄어들었어요. 애초에는 지금 지표가 어느 정도 안 좋기 때문에 50pp까지 금리 인하를 우리가 기대를 했는데 50pp까지는 아니고 25bp까지는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기조가 굉장히 강해졌기 때문에 부진했던 경기 지표들 덕분에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금리가 인하될 것이고 무역 협상이 재개가 된다라는 이슈 덕분에 사실 7월 달에는 스몰딜을 전제하면서 경기 반등의 가능성을 우리가 조금 열어두었다. 거기에 더불어서 금리 인하까지 더불어 준다면은 굉장히 좋은 증시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반등의 여지는 남겨두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기다가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우리 증시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시장이 바로 달러죠. 달러가 지금 이번 연도 같은 경우 사실 2018년도에 잠깐 요약을 해드리면은 이판 차트 같이 보실게요. 2018년도 같은 경우는 미국이 혼자서 좋았어요. 전 세계 글로벌리하게 저희가 봤을 때 미국 혼자 굉장히 지수도 많이 뛰었고 고점에 올랐었고 근데 미국을 뺀 비미국 국가들, 유럽, 아시아 어느 국가 할 거 없이 미국을 뺀 나머지 국가들의 경기는 사실 굉장히 좋지가 않았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통화 정책 같은 경우도 페드는 이제 정상화가 돼가고 있는 와중에 유럽에서는 사실 통화 정책이 그렇게 크게 힘을 발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2018년도 같은 경우는 달러와 과매수가 되는 구간에 들어왔었다. 그래서 달러가 굉장히 고평가되고 있었어요. 근데 2019년도가 들어오면서 사실 미국의 경기가 어느 정도 둔화가 되어 가고 있고 비미국 국가들이 어느 정도 경기가 회복되어 가면서 달러가 어느 정도 달러 쏠림을 완화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시장에는 굉장히 호재라는 거죠. 만약에 달러가 어느 정도 상향하는 그 한계가 있다 그러면 1170선인데요. 지금 달러 수준이 1170선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이제 그 돈이 미국에 쏠려 있던 돈이 신흥국이라든지 유럽으로 어느 정도 풀릴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었기 때문에 사실 이번 7월 달에 달러가 어느 정도 선에서 상향해서 압박을 받고 조금 떨어져 준다면은 그런 돈들이 이제 신흥국으로 유입이 되면서 우리나라에도 외인의 자금들이 유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증시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7월 달에는 증시가 회복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통화뿐만 아니라 약달러에 거기다 금리 인하 이슈까지 들어가면 금리 인하 이슈가 들어온다고 한다면 채권에 쏠렸던 돈들이 이제는 주식시장으로 조금씩 유입이 될 거고 이런 통화 정책들의 힘을 받아서 글로벌하게 이제 증시는 어느 정도 상승 기조로 올라갈 것이다. 게다가 7월에는 항상 굉장히 높은 확률로 80% 이상의 확률로 7월 한 달간은 썸머 랠리가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높았어요. 왜냐하면은 7월에 썸머 랠리가 오는 이유는 우선은 9월 달에 우리가 추경을 앞두고 있잖아요. 대부분 추경에는 돈을 풀어줘요, 국가에서. 그래서 그런 추경 발표들이 웬만하면 7월 달에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에 더불어서 7월 달엔 어느 정도 지수 상승이 일어난다. 지수 차트 다시 한번 보실게요. 기술적으로도 보았을 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680선에서 690선에서는 지지받고 있다. 여기서는 밑꼬리를 단다. 윗꼬리를 다는 건 굉장히 좋지 않은 시그널인데 밑꼬리를 단다는 뜻은 여기서 지지 굉장히 강하게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바이오 악재질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잖아요. 보시다시피 코오롱생명과 그 이슈에 인보사 이슈 불구하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29% 상한가 들어왔고 신라젠 들어왔고 이러면 지수 살아난다는 뜻이에요. 어느 정도 바이오들이 올라와 준다면은 지수에 지금 바이오가 차지하고 코스닥 지수의 바이오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금 40% 60%를 넘어갈 때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지수 우리 한번 기대해보자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뿐만 아니라 지금 뭐 수소차 같은 경우 제가 계속 수소차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수소차가 워낙에 좋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국일제주 보세요. 국일제주 뭐 다 빠졌나 했더니 오늘도 9% 또 올라오고 있고 DK랑 너무 좋죠. DK랑 차트 제가 정말 환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DK랑 이렇게 좋은 모습 그리고 있었어요. DK랑 오늘 같은 경우도 5%대 반등 나와주었고요. 게다가 뭐 동화선 같은 경우도 꾸준히 잘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 보이죠. 여기서는 안 떨어지고 있어요. 뭐 풍국주정 한번 보실까요? 풍국주정 하면 뭐 수소차 대장이죠. 풍국주정. 네, 풍국주정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좋은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빠져도 얘는 크게 빠지지 않았어요. 지금 쭉 추세 그리면서 상승 추세 그리면서 너무나 잘 따라와주고 있었고 거기에 이제 또 눈에 뜨는 게 2차 전지죠. 2차 전지 한번 보실까요? 2차 전지 배터리. 네. 이런 종목들이 시장이 어느 정도 하락을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정도 조정은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굉장히 강하게 버티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었거든요. 크게 빠지지 않았잖아요. 네, 보시다시피 상하프로테크 너무나 좋은 모습 보이고 길게 보셔도 이렇게 지수 빠질 때도 안 떨어지신 거, 크게 조정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 보이시죠? 아까 코스닥 차트 어땠어요? 다 떨어져서 바닥을 만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차 전지는 이렇게 지금 오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폭은 굉장히 크진 않았지만 지수가 받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얘네들은 크게 뜰 수 있었던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차트가 지수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 상승 제한은 있었지만 굉장히 차분히 잘 올라오고 있었다. 신흥 SEC 마찬가지 오늘 차트 한번 보세요. 요거는 제가 요 종목 언급 조금 피해드리고 P&E 솔루션 마찬가지고요. 게다가 솔브레인 보세요. 솔브레인은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었어요. 솔브레인은 이렇게 힘든 장에서도 2차 전지 지금 전기차 이슈 더불어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었다. 이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 코스닥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번 2주, 7월 2주와 3주에는 어느 정도 상승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드리고 그렇게 이제 7월 달에 어느 정도 상승분 나오고 8월 달에는 또 조정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8월 달엔 또 이슈들이 또 좀 있거든요. 제가 8월 달에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8월 달에 또 시장 하락할 수 있는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때까지는 우리 7월 달까지는 굉장히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오늘 방송은 오늘 이제 개별 종목들은 제가 특별히 언급은 조금 피해드리고 오늘 시장이 이렇게 흘러갈 거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지수 기술적으로나 그리고 이제 글로벌 이슈들을 보나 굉장히 좋은 모습 이어갈 거다라고 하면서 우리 이번 주는 조금 힘들었지만 다음 주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